포럼 시작하기에 앞서 댓글을 통해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동남아 시장 FTA 활용 온라인 쇼핑몰 진출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뜻깊은 행사의 진행을 맡게 된 전남 FTA 활용 지원센터 김성환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청 국제협력관에서 주최하고 전남 FTA 활용 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으뜸 전남튜브가 후원으로 마련된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실 5분의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의 좌장을 맡아주신 목포대학교 박석호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이문범 팀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 전남 코트라 지원단의 이용진 단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김근호 팀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FTA 포럼 주제 발표를 해주실 트레이드스쿨의 한은식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언제나 전라남도 중소기업의 발전에 힘써 주시는 전남 FTA 활용지원센터 박정훈 센터장님의 개회사로 FTA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 FTA 활용지원센터장 박정훈입니다. 2021년 동남아 시장 FTA 활용 온라인 쇼핑몰 진출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럼장에 의견을 모아주실 내빈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15일에 최종 타결되고 서명을 했고 22년 1월 1일부터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과 FTA 체결을 마치고 발효 단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동남아 시장과의 관계가 점차 밀접해지는 가운데 우리 전라남도와 기업들이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앞서야 한다는 마음에서 이번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조 강연은 한국무역협회 조의윤 연구원의 동남아 시장 환경 및 무역 동향과 주제 발표로는 주 트레이드스쿨 한은식 대표의 동남아 시장 전자야 상거래 현황과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라남도 수출 지원 사업 안내에 전라남도청 하광윤 팀장님을 이번에 모셨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언제나 여러분도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목포대 박석호 교수님, 광주 전남 중소벤처기업청의 이문범 팀장님, 트레이드스쿨의 한은식 대표님, 코트라 광주 전남 지원단의 이용진 단장님, 중소벤처진흥공단의 김근호 팀장님, 분들의 고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전남의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도약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훈 센터장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청의 수출 지원 사업을 안내해 주실 전라남도청 국제협력관 글로벌 마케팅팀 하광윤 팀장님의 안내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글로벌 마케팅 팀장 하광윤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전라남도 수출 지원 시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 수출 동향 및 성과, 올해 무역 환경, 우리도 수출 목표와 추진 전략, 수출 지원 시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 수출 동향 및 성과입니다. 올해 10월 기준 우리도 수출액은 세계 정부 재정 정책과 백신 공급 확대로 전년 대비 57% 증가한 348억 불입니다. 농수산물 수출액은 4억 4천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도 전체와 농수산물 수출액 추이입니다. 12년도에 419억 불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00년도 중간에 반등을 해서 올해 414억 불 수출액 달성을 전망합니다. 지속적인 한류 확산과 코로나19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5.3억 불을 예상하며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올해 주요 성과입니다. 아마존 내 전남 브랜드 간 개설 및 해외 상설 판매장 확충으로 농산물 수출을 확대했고요. 화상 상담, 해외 지사와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했습니다. 내년도 무역 환경입니다. 22년도 무역 환경은 올해와 같이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 중심의 회복세가 기대됨에 따라 4.9%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우리도 수출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우리도는 2012년 419억 불 수출액 달성 이후 감소하는 것을 반등시켜서 내년도에는 450억 불로 수출액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신남방, 신북방 지역에 110억 불, 중국에 120억 불 수출액을 달성하고 농수산물은 6억 불 수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2022년도 수출 지원 시책입니다. 사업은 4개 분야 29개 세부 사업 79억 8,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수출액 2천만 불 이하인 도내 중소기업입니다. 먼저 시장 개척단 파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대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해외 현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개최됐던 박람회를 오프라인으로 참가 지원하겠습니다. 모집 시기는 전라남도 수출정보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어 초청 단체 수출 상담회를 4회 개최하고요. 구매력 있는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국내에 상담을 주선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은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바이어와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인 기업을 선정해 바이어 초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공료, 국내여비, 체재비, 통역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권 온 오프라인 통합 수출 지원입니다. 도내 10개 기업을 선정해 베이징 내 안테나숍과 위챗, 지커 상점에 입점시키고 왕홍 생방송을 통해 수출 제품 인지도를 높여 수출할 계획입니다. 관심이 있는 기업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량 수출 국제 특송비 지원입니다. 전남 우정청의 국제 특송비의 50%를 기업당 월 50만원, 연 3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참여할 기업은 물류 배송 전에 우정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수출 전문 기업을 수출 새싹, 전남형 차세대 수출 기업, 전남형 히든 챔피언 순으로 육성 지원합니다. 수출 새싹 기업 지원은 1천만 불 미만의 수출 기업과 해외 전문 기관과의 연계해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테크노파크에서 3월 중 모집 예정입니다. 전남형 차세대 수출 기업 육성은 전년도 50만 불 이상 500만 불 미만 수출 기업을 전남형 히든 챔피언 육성은 전년도 500만 불 이상 2천만 불 미만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세대로 선정되면 3년간 1억 원을, 히든 챔피언은 3년간 2억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내년도에 각각 1개사씩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 수출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수출액이 2천만 불 이하이며 대표의 나이가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마케팅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수출 상품 홍보물 제작 지원입니다. 수출 상품의 제작 용기, 포장 디자인을 지원하는 디자인 개발과 홍보 동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을 지원합니다. 제품 용기 개발은 최대 1,600만원, 포장 디자인 개발은 800만원, 홍보 동영상은 최대 1,000만원, 카탈로그 제작은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모집 기간은 중기부 바우처 사업이 선정이 종료된 후에 4월 달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해외 규격 인증 지원입니다. CE, FDA 등 해외 규격 인증과 국내 햇삽 컨설팅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FDA나 KMF는 200만 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예명과 동일하게 수출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수출 계약 전에 이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무역보험공사로 연락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닥터제를 내년에도 운영합니다. 수출 초보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통상 닥터가 직접 방문해 해결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또한 상담 결과 긴급한 기반 구축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업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출 현장에서 에러를 겪고 있거나 컨설팅이 필요한 대표분들은 수출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FTA 활용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FTA 협정국에 수출하는 기업이나 또 예정인 기업은 누구나 상담 가능합니다. 관세율 또는 원산지 확인서 발급 등 애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초보 기업에게 통번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이어 방문에 따른 수출 상담 시 통역이 필요하거나 제품 설명서, 견적서 등 번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이 필요한 시기 2주일 전에 우리 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이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역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수출 관련 기본 상식, 수출 절차, 통관, 대금 결제 등 무역 실무와 마케팅 방법을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료자에게는 수출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특전이 있습니다. 우리도 수출 관련 모든 지원을 소개해주는 전라남도 수출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수출 지원 사업은 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고 접수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접수하셔서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라남도 수출상 시사기입니다. 2020년 대비 수출 신장률, 직수출 비중, 신시장 개척도, 기술개발 정도에 따라 7개의 기업을 선정해 3월 중 전라남도 수출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수상 기업에게는 수출 지원 시책 신청 시 가점 특점을 부여합니다. 수출액이 늘어난 기업은 해당 시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상사 판매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국,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등 21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5개소를 신규 확충할 예정입니다. 해외 바이어 중에 운영이 가능한 업체가 있으면 우리도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식품을 대상으로 판촉 행사를 지원합니다. 매장 임차비, 홍보비, 행사요원 고용비 등 총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미국 LA에서 10월에 개최되는 LA 한인축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 상설 판매장을 활용해 시군 특산품에 대한 판촉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시군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6개 시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지자체 연계 마케팅입니다. 농산물 해외 판촉 행사처럼 수산식품에 대해서도 판촉 행사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아마존 내 전라남도 브랜드관을 적극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도내 농수산식품 중소기업 중 1년 이상 실온 유통 가능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분 정상 구조 수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마케팅에 자부담 의지가 있고 최초 납품 시에 행사용 물량을 무상 제공이 가능한 업체로 현지 운영사 물류 참고 입고까지 인도가 가능하고 또 입점 제품에 대한 현지 온 오프라인 독점권 부여가 가능한 기업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점 제품으로 이제 선정된 제품은 수출 상품 디자인을 현지화시키고 각종 규격을 지원하며 초기 집중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농수산식품 해외 온라인몰을 구축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의 제한된 유통 시스템을 극복하는 자사몰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 농가는 표준 물류비의 7%, 수출기업은 3%를 지원합니다. 시군 물류비 담당 부서로 신청하시면 시군 일정에 따라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적체, 해상 운임비 상승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설 판매장 운영사에게 물류비를 일부 지원해 상설 판매장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수산식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김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군에서 접수받고 지원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광윤 팀장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후부터 포럼의 기저 강연을 맡아주신 한국무역협회 조이윤 연구원님과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주 트레이드 스쿨 한은식 대표님의 발표 영상 있겠습니다. 기조 강연부터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무역협회 조이윤입니다. 오늘 저는 동남아 시장 환경 및 한 동남아 무역 동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주목을 많이 최근에 하게 되는데요. 미중 통상 분쟁과 코로나19 이후에 동남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미중 통상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에 있던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세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공급망 취약성에 대해 기업들이 이제 다시 재고를 하면서 공급망 재편을 하는 과정에서 아세안 시장에 대해서 생산 거점을 옮기는 과정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도 최근에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지를 이전을 했고요. 아식스, 닌텐도, 카시오 같은 일본 기업들, 애플 다 이제 최근에 베트남 등으로 이전을 계속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또 추세에 맞게 또 미국이나 일본, 또 인도, 한국 이런 또 각국의 정부들은 코로나19 공급망 재편 지원 계획을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22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서 중국 내 자국 제조 기업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전 비용을 3분의 2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 중입니다. 이렇게 동남아 시장으로 기업들이 진출하는 이유에는 이러한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또 이유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동남아 시장의 투자 환경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협회에서 경제적 측면, 정책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동남아 시장과 중국의 시장 환경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시장 매력도, 시장 안정성, 생산 효율성을 평가한 경제적 측면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경제 평가가 중국과 비교해서 대등하거나 또 좋은 지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특히 실제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 2016년부터 2020년에 5개년 평균을 보면은 베트남은 6.1%였는데 중국은 5.6%로 베트남이 더욱더 높았고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도 4.2, 5.3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대비 GDP 비중은 중국이 높지만 1인당 GDP 증가율을 보게 된다면 베트남은 5.0%로 중국의 5.1%와 굉장히 근접하게 나타났습니다. 국가 신용도, 피치가 평가하는 국가 신용도에서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다 A, BB, A- 등을 받아서 중국과 비교해서 또 유사하게 나타났고요. 국가 안정성 지수, 생산 산업 지수 증가율 등도 아세안의 시장 환경이 예전과 비교해서 훨씬 많이 좋아진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적 측면을 평가를 해보았는데 중국이 정책적 측면에서는 아세안 국가 대비 오히려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보호무역 조치, 가중평균 관세율, 투자무역 안정성 지수 등에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다 중국과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인적 자본, 인프라, 창업 환경 평가를 한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국과 비교를 아세안과 했을 때 인터넷 사용률 등이 말레이시아는 83.3%, 베트남 73.3%를 보였는데 중국이 61.7%보다 높게 나타났고요. 창업 비용, 그다음에 창업 소속 절차, 또 회생률 등 기업들이 회사를 차린 후에 이제 거쳐야 되는 절차 등에서 사업 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투자 환경이 우수하게 평가가 되는 것은 또 우리나라 수출 증가의 선순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간재 위주의 수출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생산 거점,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거점이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아세안 무역도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동남아 수입시장 규모는 2020년 최근 10년간 비교를 했을 때 연평균 3.5% 증가를 하면서 1조 2,3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전 세계 수입시장에서 아세안의 비중이 2010년에 5%대였다면
지금 2020년에는 7.0%로 상승했습니다. 이 중에서 아세안 대세계 수입 중 각 국가별 비중에서는 싱가포르가 가장 많고,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순으로 나타났고, 인도네시아가 7.4%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동남아 외국인 직접 투자도 역시 수출 증가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규모를 보면은 전 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규모가 최근 9년간 10.3% 늘어났는데 아세안은 37.8%가 9년간 증가를 했습니다. 또 중국과 비교를 하자면 중국은 23.1%를 증가해서 아세안으로 유입되는 투자 규모가 중국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남아 10개국 수출 규모도 2010년 531억 달러에서 2020년 89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사드 사태 때문에 이제 중국에 집중된 무역 구조는 위험하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느낀 것들이기 때문에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의 차원에서 아세안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또 우리나라의 아세안 수출은 연평균 3.5% 증가를 했고요. 동기간 대세계 수출은 마이너스 0.5%뿐 오히려 감소를 했기 때문에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세계 수출에서 아세안 비중은 우리나라가 이제 11.4%를 전체 세계 수출에서 아세안에 수출했었는데 2020년에는 이 비중이 17.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2021년 7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16.4%가 아세안이 우리나라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베트남의 중요도가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에서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52.3%이고 해외 직접 투자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47.2%입니다. 2021년 한국 수출 규모 7월 누적으로 아세안은 588억 달러였는데 베트남 308억 달러였고 절반이 넘고 2021년 한국 FDI 규모 3월 누적으로는 아세안이 15.3억 달러였는데 베트남이 7.2억 달러였습니다. 아세안 동남아 시장 진출 관련 주요 이슈들을 크게 세 가지로 뽑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소비재 수입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대만 해도 중간재 수입 증가율이 훨씬 소비재 증가율보다 높았는데 최근에 소비재 수입 비중이 아세안 주요국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이제 최근 이제 2010년과 2018년의 수입 비중을 비교를 했을 때 소비재 비중이 0.3%포인트 늘었고요. 싱가포르는 2.0%포인트, 말레이시아는 1.6%포인트, 태국은 2.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재는 다 상승을 했는데 중간재는 오히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에서 중간재 집중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세안 수출의 중간 수출이 80.6%거든요. 그래서 자본재 또는 소비재가 좀 상승하고 있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식용유품 쪽을 보면은 베트남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농산물, 수산물 수출이 조금은 감소했으나 주류 수출이 무려 134.9% 늘었고요. 최근에는 분유 같은 유아용 식품들이 베트남에서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간식, 일동 후디스 어린이용 간식들도 되게 베트남에서 지금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베트남 중산층 소득이 늘어나면서 한국산 유아용 식용유품에 대한 수입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번째 주요 이슈로는 아세안 진출을 다변화해야 되는 베트남 플러스 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에 집중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태국에 시장 진출을 많이 했었는데 태국의 인건비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태국 플러스 원이라는 정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국 플러스 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얀마라든지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많이 이완하고 있는데요. 분산시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에 베트남 집중도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베트남에 대한 견제가 최근에 좀 발생하고 있어서 베트남 리스크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또 우리나라 역시 베트남 플러스 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 재무부는 최근에 2020년 12월 베트남의 심층 분석 대상국 또는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서 중국이 베트남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견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는 이러한 환율 조작국 지정은 해제되었지만 대미 무역 흑자 폭이 확대됐고 중국 제품 우회 수출에 대한 견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서 미국의 베트남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금호타이어가 최근에 이러한 미국의 베트남 견제 때문에 7.89%의 관세가 부과된 적이 작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이제 조금 더 진출을 다변화해야 되는데 진출 다변화에서 가장 핵심은 생산 자동화와 또 연결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생산 자동화를 적극 추진 중인데 인건비 상승을 이제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인건비 상승이 되면서 시장을 다시 알아봤고 태국이 다시 인건비 상승이 되면서 또 태국 이외의 시장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산 자동화를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행 중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경우는 생산 자동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30%가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아세안 진출 플랜에서 좀 적합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발효되는 RCEP은 정말 메가 FTA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한중일 간 3국 간 첫 관세 양호되는 것이며 경제 영토가 크게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철강, 자동차 부품 등의 수혜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관세 철폐율이 10%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또 효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한 아세안 FTA 관세 철폐율이 79.1에서 89.4% 정도라면 지금 이렇게 지금 추진되는 RCEP은 90% 초반까지 관세 철폐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 아세안 또 92에서 94%, 한일 83, 한중국, 호주, 뉴질랜드 91%로 합의가 되는 것이 저희가 이제 1월 1일부터 발효가 된다면 RCEP 이후에 또 CPTPP 가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으로 평가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윤 연구원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남아 시장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주식회사 트레이드스쿨 한은식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경영 무역 트렌드를 살펴보면 뷰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뷰카라는 단어는 경제나 경영 그리고 경영 전략 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volatility, 변동성의 V, uncertainty, 불확실성의 U, 그리고 complexity, 복잡성의 C, ambiguity 해서 모호함의 A 해서 이 앞 단어를 따가지고 뷰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눈을 떠도 눈앞이 보이지 않는 시계 제로의 경제 경영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다가 코로나까지 이렇게 맞게 돼가지고 무역이나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경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소개된 거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자에서 2021년도에 소개가 됐는데 사실상 이 단어 나온 지가 2014년도부터 나왔습니다. 그만치 경제나 경영,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항상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이다. 그리고 요즘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하기에. 그래서 무역업체도 시대와 환경이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뷰카 시대에서도 이 뷰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무역업체들은 이런 무역 분야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노베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와 관련해서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분야가 글로벌 이커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이커머스의 트렌드 그리고 더 나아가 아세안 시장, 동남아시아 시장의 이커머스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그 전체적인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주로 이제 글로벌 이커머스라는 거는 크로스보더 그 트레이딩을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리테일 분야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이커머스의 전 세계적인 그 매출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은 2020년도를 보면은 4조 달러가 조금 넘었습니다. 4조 달러. 4조 달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안하신 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수출과 수입, 즉 무역을 1년에 1조 달러를 남기면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박수를 많이 치고, 그러니까 1조 달러가 우리나라 총 무역을 하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총 무역액의 4배 이상이 2020년도에 글로벌 이커머스로 활성화됐고, 올해는 5조 달러가 넘게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비즈니스가 이커머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흐름도 전통적인 무역에서 디지털 그 기술이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무역으로 많이 급격하게 이전되고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이커머스 B2C라고 그러죠.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또는 요즘은 D2C라고 합니다.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바로 최종 소비자와 구매를 이루어지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에 살펴보실 거는 전통적인 무역의 프로세스입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사용했던 제조업체, 그리고 셀러, 해외의 바이어, 해외의 도매와 소매, 최종 소비자. 이 그냥 일반적인 무역 프로세스는 6단계, 제조와 수출을 겸하고 있으면은 5단계, 이런 식으로 5단계 정도를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디지털로 대표되는 글로벌 이커머스는 이 단계가 3개 단계로 줍니다. 어떤 식으로 드느냐?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중간 유통업체를 떼내고 바로 제조업체가 글로벌 플랫폼,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든지 아세안 시장으로 유명한 쇼피 아니면 라자다라는 플랫폼에 그 상품을 리스팅하고 최종 소비자가 그것을 클릭하고 구매를 하는 순간 그 물품이 바로 발송이 되는, 엔드 유저에게 발송이 되는 시스템을 아주 큰 장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최대 장점은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중간 단계의 유통업체가 먹을 마진을 누가 가져가느냐? 내가 더 가져가고 셀러가 더 가져가고, 그것을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마진을 챙기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상상했던 일이 무역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5, 6단계 있던 게 바로 3단계로 줄어들므로 인해서 무역 절차도 간소화되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무역 절차가 간소화될 뿐이 아니라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무역업자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벌 이커머스, 특히 아세안 지역의 이커머스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아세안 이커머스 트렌드와 그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역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화, 그리고 완전히 DX라고 그러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이미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채널이 이렇게 다양화된 겁니다.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이 있죠. 동남아를 대표로 하는 이 쇼피와 라자다라는 플랫폼이 있죠. 쇼피파이라는 또 이제 글로벌로 홈페이지를 사용해서 비즈니스 무역을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또 메타버스를 요즘 활용해가지고 비대면으로 화상 전시회 상담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이 이렇게 가속화됨에 따라서 기존의 오프라인 베이스의 전통적인 무역이 온라인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게 움직임이 지금 초기에서 중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가속화되면은 이거를 따라가지 못한 후발주자들은 나중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소량, 그리고 가볍고 소비 제품목 위주로 구성이 좀 많이 돼가지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점차 무게도 좀 많이 나가고 크기도 커지고 중간제적 단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디지털 무역이 완전히 활성화되면 생산재료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어,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옛날에는 무역업체 무역업체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만이 무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업만이 무역을 하던 시대에서 이런 플랫폼을 활용한 무역을 너무 손쉽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있고, 심지어는 외국어 구사 능력이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플랫폼을 다룰 수 있는 간단한 IT 지식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무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체뿐만이 아니라 요즘 개인, 대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프리랜서, 그리고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N잡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잡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도 요즘 트렌드인데, 그래서 긱워커라고도 하고, 이랬듯이 디지털 노마드가 지금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무역 자체가 디지털 베이스로 간소화되고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이 무역하는 시대로 지금 넘어왔죠. 근무 방식도 코로나가 터지고 인해서 비대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워크, 원격 근무 등이 확대되면서 따라서 이게 굉장히 더 활성화될 가능성은 무지하게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와 이커머스의 관계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20년도 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확 하고 경제가 멈출 정도로 이렇게 안 돌아갔는데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빨리 적응을 합니까? 코로나 바로 적응을 하고 온라인으로 다시 비대면으로 이커머스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화됐다는 거죠. 비대면 비즈니스, 온라인 비즈니스, 이커머스가 기존에 잘 되고 있던 게 엄청나게 가속이 빨라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페이오니아라는 글로벌 컴퍼니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국가별로 이커머스 시장 판매 금액이 2019년, 20년을 지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중국, 베트남, 미국, 대한민국 그래프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커머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별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성숙된 시장이거든. 머추어 마켓인데 미국과 중국은 이미 이커머스가 지금 굉장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싱가포르, 인도,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입니다. 이 시장이 앞으로 뜰 거라는 겁니다. 이 시장이 앞으로 뜰 것을 대비해서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이미 떠 있는 시장은 경쟁이 좀 센데 아세안 시장이 이제 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아세안 시장을 이제 선점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세안 시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저임금 생산 국가였는데 이제 거대 소비 시장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인구가 많습니다. 구매가 가능한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6.4억 명입니다. 이거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상 인구가 많고 생산력이 뛰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소비도 뛰어나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세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구매력이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미래를 보고 지금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죠. 성숙된 마켓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EU 지역을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성숙된 마켓은 이미 선점을 한 셀러들이 있고 그 경쟁을 뚫고 나야지 자기한테 이익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 덜 성숙된 아세안 지역이라든지 뜨고 있는 마켓을 전략을 잘 짜서 미리 선점을 한다든지 경쟁이 적었을 때 들어가면은 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전라남도에서도 이런 좋은 장을 마련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시장이 대한민국하고 좀 예를 들면 궁합이 맞는다는 것은 일단 동남아 시장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젊은 인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늘어나고 있는 젊은 인구의 소비자가 88%가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브랜드나 구매 활동을 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동남아시아에서 K-팝 열풍이라든지 한류라든지 K-뷰티, K-푸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드라마가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동남아
글로벌로 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많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홍콩에서 무슨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게 뜨면은 뭡니까 배우들이 이름을 다 알다시피 저희가 옛날에 그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아세안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의 무역업체로서는 굉장히 큰 비즈니스 찬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바일 이커머스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타이완, 사우디, 대한민국, 인도, 싱가포르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아세안 지역이 모바일을 활용한 이커머스가 폭발적으로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요즘 다 모바일로 구매를 하거든요. 컴퓨터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코로나가 사라지면은 비대면이 대면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뒤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미 패턴이 온라인으로 구매 패턴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는 백으로 갈지는 않을 것이다. 테마색이라고 다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국부 펀드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에서 그 펀드를 많이 하는 그 테마색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비대면 수요가 그 비즈니스 구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94%는 코로나19로 인한 분위기가 끝난 후에도 디지털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거라는 거죠. 이거는 비대면 거래로 다 건너간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모바일을 활용하는 게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인사이트를 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세안 지역을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추정치인데 2025년도까지 2018년도에 비해서 이런 식의 극복이 성장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코로나가 좀 터졌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이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걸로 봅니다. 항상 예측 기간보다 더 크고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커머스 트렌드에 대해서는. 그럼 아세안 지역에서 살펴보면 대표적인 싱가포르에서 이커머스 트렌드를 살펴보면 쇼피라는 플랫폼이 가장 라자다라는 플랫폼과 함께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싱가포르에 진출을 했는데 아마존보다도 아세안 지역은 쇼피하고 라자다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커머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쇼피도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작할 때 사실상 초기 단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모델이 가기 위해서는 이 시드 스테이지, 씨 뿌리는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기관, 무역업체가 합동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 단계를 잘 견디면은 이 급격한 이 혁신 커브로 올라갈 수 있고 이 단계에서 포기하게 되면은 사실상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 글로벌 이커머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함께 성공 전략을 같이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은식 대표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포럼에 참가해주신 전남 기업의 임직원분들과 관계자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저장을 맡아주신 박석호 교수님께서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포대학교 박석호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에서 해년마다 무역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는 동남아시아 시장 FTA 활용 온라인 쇼핑몰 진출 전략에 관한 포럼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개의 그러한 강의를 들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에서 어떤 우리 전라남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발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기조 강연으로서 이 동남아 시장 환경과 무역 현황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이 세계 무역의 패턴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을 때 가장 큰 시장이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이 이제는 여러 가지 어떠한 변화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아세안이라고 하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 지역의 국가들의 이제는 세계의 그러한 그 무역의 공급량을 많이 중국을 대체해서 변화를 시켜주고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좀 전에 그 주제 발표로서 동남아 시장 전자상거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아주 좋은 강의였습니다. 이 무역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그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러한 무역의 그러한 패턴이 이제는 아주 단순해졌어요. 그러니까 엄청 빨라졌습니다. 강의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옛날에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무역업체를 통해서 어떤 기업을 무역상을 통해서 외국에 수출이 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갔는데 이제는 지금 뭐 어떻습니까? 이 어떤 지금 예를 들자면 아마존과 같은 어떤 플랫폼을 들어가서 누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간단한 IT 지식만 있으면 물건 구매해 버립니다. 그렇게 빨라지고 아주 간편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게 지금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의 중소기업들이 그동안에 이러한 무역의 그러한 흐름 속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전라남도에서도 아마존과 접촉할 수 있게끔 그러한 제도도 지금 만들어주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아주 접근하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쉬워졌다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양질의 어떤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세계의 고객들에게 더 쉽게, 더 빨리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면 전라남도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중소기업 진흥원에서도 그리고 FTA와 관련된 그러한 기관들, 수출과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 우리 전라남도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 발표라든가 강연이라든가 기조 강연 이러한 데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담당자들이 잘 숙지를 하고서 우리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많은 게 아주 새로운 용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패널들에게 이러한 것을 질문을 해주시면 패널들이 아주 소상하게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중소기업 관련하시는 분들이 여러 그런 질문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 거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더 설명을 하면서 질문 들어오는 걸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RCEP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걸 어느 분께서
발표도 하셨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RCEP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네. 드리겠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김건팀장인데요. RCEP이라는 건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가 FTA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CPTPP 같은太平洋 메가 FTA하고 비슷하게 RCEP이라는 지역 영내 이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을 이제 작년에 이제 15개 국가가 추진했고요. 올해 아마 올해 말까지 각 국가들 다 합의를 해서 15개 국가가 이제 FTA에 준하는 그런 수출의 효과라든지 통상에 대한 그런 지원 혜택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RCEP 국가는 이제 저희하고 중국이랑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이제 호주, 뉴질랜드, 일본까지 해서 총 15개 국가가 되고요. 이 국가들하고 이제 RCEP에 체결돼서 협정이 되면은 지금 제가 본 바로 따르면은 이제 상품에 대한 품목의 92%까지를 아마 최대한 이제 관세를 20년 동안 철폐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일단 RCEP의 국내 회원국들은 통관할 때 원산지를 누적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로 개선됐기 때문에 앞에 설명됐던 그런 동남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에 비춰서 딱 시적절한 그런 협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근호 팀장님께서 RCEP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한은식 대표님께서 아주 강의를 아주 멋있게 해주셨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무역의 패턴이 변화됐다고 지금 하셨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고 있는 건 비대면으로 이제 바꿔졌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간소화되고 비대면으로 바꾸어졌는데, 또 하나 흐름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좀 전에 강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모바일로 우리가 이렇게 무역을 하게 되는, 우리가 컴퓨터로 하다가 이제는 핸드폰으로 전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좀 전에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기업들에게, 중소기업들에게 어떠한 대응을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좋겠는가? 더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플랫폼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건가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사장님들도 고민하셔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대표님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 컴퓨터를 떠나서 요즘은 모바일로도 막 구매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존이든 쇼피든 공급자 측면에서도 모바일로 그거를 재고 조정을 하고 막 그러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근데 기존에 무역업체를 운영하시는 B2B 중심적으로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은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시기를 조금 이렇게 허들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 안 들어오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교육을 교수님 말씀대로 교육을 무역협회라든지 코트라든지 그런 데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교육을 받고 일단 실행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막 어렵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본인 상품이 있고
제조업체면은 더 좋고요. 아니면 리셀링을 하시는 선생님들만 하시더라도 뭐 이게 나는 이거는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모르는 거는 또 이렇게 물어볼 때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다가 시행착오를 아주 작게 거치시다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최근에는 그 각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도 이런 그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그 이커머스 무역을 하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도 사업자 등록을 내 가지고 무역에 뛰어드는 아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그 선생님들은 너무 이게 진입 장벽이 높다 하지 마시고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우리 그 코트라 지원단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수출하는데 아주 시장 조사라든가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도에서도 그 내용들에 들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코트라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 오늘 그 포럼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 이제 광주 전남 지원단에서는 이제 해외 유통망 입점 지원 사업을 전라남도청 그다음에 뭐 전남도에 있는 그 유관기관들 또 대학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직접 입점 지원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라남도랑 같이 전남 우수농식품 해외 유통망 입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온 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13개사를 대상으로 뭐 인도네시아의 뭐 아이스타일, 또 싱가포르의 라자다 같은, 또 중국의 타오바오 같은 온라인몰 입점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전남도, 그 다음에 목포대랑 같이 함께 코트라 디지털 마케터 육성 지원 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전남 아마존 브랜드관에 입점한 기업 7개사를 대상으로 목포대 학생들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회사들의 아마존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홍보 영상을 촬영해주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랑 같이 이제 전남 우수 소비재 베트남 온라인몰 입점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쇼핑몰에 이제 7개사 입점 지원을 하면서 또 베트남 이제 수입 허가까지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 이제 7개사가 입점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이거는 이제 단순 입점뿐만이 아니라 인플루엔서 홍보 지원 사업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베트남 인플루엔서를 섭외해서 저희가 생방송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했고, 또 이 영상을 인플루엔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한 35만 회 정도 되는 그런 이제 홍보 효과도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뭐 저희 이제 광주 전남 지원단 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지원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본사 차원으로 봤을 때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B2C 전자상거래가 지금 이제 아까 뭐 주제 발표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소비재에서 앞으로는 이제 생산재나 아니면 중간재의 디지털 마케팅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저희가 이제 기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B2B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B2C 플랫폼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B2B 플랫폼들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이 대표적인 B2B 플랫폼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가 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B2B 마켓플레이스가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꼽을 만한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코트라에서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그 마켓플레이스 중에 바이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 바이코리아를 이 디지털 시대의 대표 글로벌 B2B 그 플레이스로 마켓플레이스로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우리 수출 기업들의 그 상품 홍보부터 또 바이어랑 화상 상담, 또 전자 계약, 주문 관리, 결제, 배송,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이르는 이 전체 거래 단계를 이 바이코리아 사이트를 활용해서 업체들이 디지털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스톱 지원 플랫폼으로 지금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전라남도 지역본부 팀장으로 계시는 김근호 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팀장이신 이문범 팀장님으로부터 그 중소기업 벤처 기업청에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 소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 기관명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사실상 우리 중소기업들도 네. 중소기업자가 들어가는 기관은 좀 헷갈려 합니다. 그래, 죄송합니다. 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워낙 이름이 좀 길다 보니까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청, 크게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지원하는 사업 중에 좀 특이한 사업을 말하기 전에 저번에 이제 RCEP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그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우리 중교청하고 같이 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500개사 대상으로 그 RCEP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한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원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500개사 대상으로 이제 RCEP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느냐 했는데 거의 모르는 기업이 한 83%, 꽤 많이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그 RCEP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인지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 인지하지 못한 이유를 보니까 정부 홍보 부족이 가장 컸습니다. 75%,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관심이 부족하다 30%, 언론 보도 미흡이 24%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이 응답한 기업 중에서 RCEP이 향후에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약 34% 나타났고요. 긍정적인 효과로는 이제 무역 장벽이 낮아져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다음에 원자재 부품 수입 단가 인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그 정부나 지자체 그 RCEP을 대비해서 그 필요한 지원 제도에 대한 것 중에서 가장 큰 항목이 이제 RCEP 참여국 전시회 참가 지원 및 현재 바이어 미팅 주선이 50% 이상 넘게 나타났고요. 참고로 이제 그 RCEP 참여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세안 10개국하고 그 다음에 한중일, 뭐 호주까지 포함되는 건데 보통 신남방 국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RCEP 참여국 규격 인증 관련 정보 제공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상 중국에 비해서는 이제 RCEP을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존에 이제 FTA에 대비해서 지금 이제 우리 수출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해외 국내외 전시에 참가할 때 당연히 참가비랄지 입점 지원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도 이제 입점 지원 가능하고 특히 이제 여기 두 번째 나타난 이제 RCEP 참여국 규격 인증 관련 정보 제공이랄지 획득 지원 제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 1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해외 규격 인증 지원 제도를 이제 공고를 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한 번에 일반적인 국가의 해외 규격 인증은 4건에 1억 원까지 지원하는데 특히 RCEP에 포함된 그 신남방 국가 그러니까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태국, 브룬나이 이런 신남방 국가에 대해서는 그 인증을 최대 15건까지 확대해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그 중소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를 이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를 못하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비대면 상담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바이어가 국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의무적으로 12주간 자가격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바이어 미팅과 어떤 그 업무 협약 체결, 그 다음에 바이어가 이 중소기업에 대한 그 투자를 유치하려고 할 때도 이제 현장 그 방문이랄지 견학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자가격리 그 기간 때문에 거의 뭐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청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국내 기업이 그 해외 바이어를 초청할 때 사업상 굉장히 중요하다 또는 긴급하다 이게 이제 필요성이 느껴지면 우리 청에서 자가격리 면제를 해주는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나아시는 기업은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모르는 기업은 아직 그 제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이어가 들어와서 현지에서 컨택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업상에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한 게 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우리 광주나 전남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 지방청으로 이렇게 이제 접수가 되는데요. 그럼 우리 지방청에서 해외 바이어가 들어올 때 이 사업이 과연 긴급하고 중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자가격리 면제를 해주고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몇 가지 사업 드는데 그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RCEP의 그러한 발효되는 그런 RCEP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우리 기업들이 전라남도 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라남도청이라든가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마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까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지금 그 온라인상으로 질문이 들어와 있으면 질문이 없습니까? 혹시 우리 그 패널들께서 더 추가적으로 무슨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근호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해서 이제 동남아시아 관련해서 이제 FTA나 RCEP이나 또 이제 온라인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들이 좀 이제 높아지셔야 될 거고 그 관련 콘텐츠 내용이나 보시면서 이게 많으셨을 텐데 오늘 지금 포럼이 사실 이제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FTA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온라인 시장 진출하는 두 가지 약간 컨셉인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지원 기관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육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들도 이제 코트라나 우리 중기부 중기지방청과 함께 이제 같이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우리 전남도청하고도 올해 온라인 수출 상담회라든지 내년에 이제 그 해외 수출 상담회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그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사업이 그 저희가 FTA 관련 무역 조정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본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긴 한데 그 RCEP에 대한 그 RCEP 체결 국가와 해당되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이 지원 사업은 그러니까 FTA나 RCEP 협약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 아니면 뭐 매출이 감소했다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그런 상황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그 무역 조정 지원 피해 기업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 피해 기업으로 인정이 되면 기업에게 이제 자금 지원과 그 컨설팅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지원해드린 게 하나 있고요. 그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경우에 그 저희 쪽에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1357 통해서 통합콜센터에서 문의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관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코트라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뭐 그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큰 플랫폼이 없는데 저희도 고비즈 코리아라는 이제 플랫폼이 있어서 그 고비즈 코리아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아마존이나 뭐 이제 알리바바 뭐 큐텐 같은 데 이제 입점을 희망하실 때 저희가 그 대리 그 전문 업체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기업이 자사몰을 잘 운영을 하시고 그게 자사몰이 이제 그 성장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저희가 그런 홍보 마케팅 부분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기업들이 좀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무역 포럼을 진행하면서 항상 우리가 그 생각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우리 기업들이 좀 대기업이 아닌 그러한 중소기업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무역과 같은 이러한 것을 하는데 너무 영세하다는 점이 우리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뒤에는 전라남도도 있고 중소기업 진흥원도 있고 여러 그런 무역과 관련해서 도와주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노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변하면서 좀 전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바꿔지고 그 다음에 아주 무역의 패턴도 간소화되고 모바일로 이렇게 변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힘드니까 이 도라든가 중소기업 진흥원이라든가 기업벤처 기업청이라든가 코트라라든가 그 다음에 뭐 무역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많은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장님들 1인 5역을 하시더라도 좀 적극성을 띄어서 이런 기관에 자기 기업의 여러분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기 진흥원에서는 관세사를 지금 몇 분 모셔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찾아도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화해 주시면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포럼이 여기까지 할까요? 이러한 포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패널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럼에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의견을 주셔 감사하며 다시 한번 온라인을 통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석 여부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럼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